옛날 옛적 가까스로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가난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진 것 없는 목수에게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었지요. 바로 천하일세계 아내 연하였습니다. 연하의 어여쁜 얼굴과 곱게 굴곡진 몸선은 나이가 들고 임자가 있어도 모두 넋을 놓고 쳐다볼 정도였지요. 저 가난한 목수가 뭐가 좋다고 저리 시집갔을꼬. 그러게 말이야. 부잣집 아들인 형근이도 까따잖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어여쁜 처녀가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가니 뒤에서 얼마나 궁시렁거렸겠습니까? 그 모진 말들 속에서도 목수와 연하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진정 사랑해왔지요. 매일같이 방안을 뜨겁게 달굴 정도로 금술이 좋았답니다. 과연 이날도 서로를 껴안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보, 당신 오늘따라 더 어여쁘오. 서방님도 어제보다 더 사내다우시니 벌써 제 몸이 후끈 달아올랐는걸요? 연하가 안기자 목수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하얗고 부드러운 등허리를 쓸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젖히는 것이었지요.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땀을 줄줄 흘리는 그녀를 마루 위에 눕히고 무릎을 잡고 확 열어 제꼈지요. 아, 서방님. 들어가오. 목수는 커다래진 것을 꺼내 깊은 곳에 가져다 댔습니다. 연하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그의 허리를 꽉 감싸 안았지요. 둘의 합이 어찌나 잘 맞는지 자지러지는 소리가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은 마루가 흠뻑 젖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이 찰떡 같은 속궁합이야말로 둘의 사랑을 지켜주었던 것 중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헌데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라? 담벼락 위에 고개 하나가 툭 올라와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얼마 전 마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였지요. 이 사또가 시뻘개진 눈으로 둘의 뜨거운 운우지정을 훔쳐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이 그득했지요. 왜 이 사또나리가 목수의 집을 훔쳐보고 있는 것일까요? 때는 보름 전으로 흘러갑니다. 이날은 사또가 마을에 부임한 첫날이었지요. 호색광으로 이름난 사또는 곧장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이방, 마을에 처녀들이 많다던데 구경이나 좀 시켜다오. 사또의 명령이니 이방은 헐레벌떡 마을 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 않겠습니까? 어찌나 많은지 마당을 꽉 채웠지요. 헌데 아니 글쎄 처녀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사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쯧쯧쯧, 어째 미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아무리 발정난 사또여도 아닌 건 아닌 것이었지요. 부푼 기대가 팍 식어버린 사또는 화가 너무나도 끓었습니다. 못난 처녀들만 잔뜩인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니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었지요. 그의 화는 고스란히 이방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또의 갈굼을 참다 못한 이방은 결국 비장의 무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천하절색의 연하였지요. 사내들이 탐내는 대단한 미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 그게 누구더냐? 마을 끝자락에 사는 목공의 부인이 아주 대단한 미인이긴 하나 이미 혼인한 여인이라. 하하, 누가 잡아먹겠다더냐. 눈요기만 하게 어서 부르거라. 보는 눈들도 있으니 오늘은 몰래 다녀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요? 사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래, 내 말도 맞다. 첫날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군. 그렇게 사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방과 함께 목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 안을 들여다보는데 마침 목수의 아내 연하가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사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미인이 다 있다니요. 갓단 과일처럼 탱글하면서도 농익은 과일처럼 새끼가 철철 흘렀지요. 커다란 눈망울과 빨간 입술, 가녀린 목선과 봉긋한 앞서픈 더욱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또는 연하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사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경만 하러 갔을 뿐이었는데
계속 연하가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밤엔 잠도 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여색에 미쳐 살던 내가 한 여인을 이리 그리워했던 적이 있던가. 참 희한한 일이구나. 그날 이후 사또는 매일 밤 목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안 보면 죽을 것 같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몰래 연하를 훔쳐보니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보름째 되던 날, 목수와 연하가 마루 위에서 운우지정을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여인이 홀딱 벗은 채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겨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한 걸 보고 있자니 사또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후끈 달아오르고 아래는 묵직해져 걸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괜한 질투심까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또는 당최 연하의 흥분한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랫도리는 터질 것처럼 부풀었지요. 결국 연하와의 밤을 상상하며 혼자 일을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점점 더 상사병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젠 연하의 연자만 들려도 아랫도리가 불룩해지니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지요. 임자가 있는 여인이지만 이미 마음이 커질 대로 커졌으니 뭐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일도 내팽개치고 연하를 갖기 위한 묘안만을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눈을 번쩍이며 이방에게 일렀지요. 내일 일찍이 목수를 관하로 부르거라. 네, 그래야지요. 다음 날 사또의 부름을 받은 목수가 관하로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다름이 아니고 마을을 위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지어주시게나. 마을을 둘러보니 자네가 지은 것들이 가장 야무지더군. 사또가 다짜고짜 다리를 만들라고 하니 이 가난한 목수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또가 저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기뻤지요. 사또가 제 아내를 넘보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목수가 빵긋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자 이를 본 연하도 웃으며 물었지요. 서방님 기분이 왜 그리 좋으실까요? 사또나리께서 내게 마을의 다리를 맡기셨소. 아이고, 우리 서방님 좋겠네. 그날 목수와 연하는 다가올 비극도 모른 채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축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는 여느 날처럼 열심히 다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아주 잘 되었지요. 오늘따라 일이 잘 되는구나. 어라? 헌데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던 걸까요? 사다리가 휘청하더니 그만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서방님, 제발 일어나셔요.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원에 누워 있었지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정신이 드셔요? 이틀을 쓰러져 계셨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진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점점 몸이 아파왔지요. 헌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왜 안 움직이는 거요? 서방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목수는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치료를 받으면 다리 한 짝은 살릴 수 있다는데 가난한 살림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수는 치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그의 아내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치료를 위해 매일 아침 새벽녘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빨아 돈을 벌었지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로 줄였고 그마저도 목수의 몫을 더 많이 떼어주곤 했답니다. 목수는 그녀의 희생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지요. 부잣집 아들도 거절하고 저에게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못난 서방 때문에 가난하게 살게 한 것도 죄스러웠는데 이젠 가장 노릇까지 하게 하다니요. 연하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야위어 가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는 제 신세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내 좀만 몸이 회복되면 앉아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찾아보겠소. 목수의 말에도 연하는 그저 목수의 몸을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아, 이리도 헌신적이다니요. 목수는 제가 뭐라고 이리 고생하는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얼른 나아서 꼭 보답하리라 다짐했지요. 허나 연하가 죽을 만큼 노력을 해도 살림은 점점 무너져만 갔습니다. 이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때 이 안타까운 사랑에 신이 도운 것일까요? 돈과 식량을 가득 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또였지요. 소식은 들었어. 이걸 어째? 괜히 내 탓 같아.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 아고, 사또나리가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요. 다리를 완성시키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요. 네. 자네 다리가 꼭 낫길 바라네. 어서 나 다리를 완성시켜 주시게. 목수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식량도 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또는 위로의 말을 던지고서는 이후 돈이 떨어지면 편히 자신을 찾아오라 했습니다. 과연 사또는 진정 저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아 미안했던 걸까요? 눈물까지 흘리며 목수를 바라보았지요. 며칠 후 연하는 아침부터 몸을 단장했습니다. 돈과 식량이 똑 떨어져 사또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사또날이 계십니까? 사또는 연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내 방에서 차 한잔하고 가지. 연하는 제가 감히 사또의 방을 들어가도 되나 싶었지만 거절은 또 예의가 아니었기에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또가 왜 바지를 벗는 것인가요? 어서 벗거라. 아, 역시 이 색에 미친 사또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빌미로 연하를 범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연하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또의 뺨을 후려치고 방을 나가야 하는 것이 맞건만 그랬다간 목수는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했지요. 어찌해야 할까요? 제 몸을 바쳐서라도 목수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연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방이 떠나가라 웃어 제꼈지요. 연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사또는 점점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것은 아까부터 부풀어져 있었지요. 자, 한번 만져보거라. 연하는 눈을 질끈 감고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손 안에서 뜨거운 것이 움찔하는데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지요. 자, 이제 누워보거라. 연하는 사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서방을 걷게 해주어야 했지요. 이불 위에 누워 입술을 꽉 깨물고 사또를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그토록 안고 싶던 여인이 제 방에 누워 있으니 아주 신나 미칠 지경이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곧장 터질 것 같은 물건을 깊숙이 넣었지요. 아, 짜릿해도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이 터져 나왔지요. 그곳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올 때까지 있는 힘껏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사또와 연하의 은밀한 관계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흐르고 목수는 한쪽 다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느리게라도 걸을 수 있었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거면 됐지요. 허나 목수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연하의 몸에서 낯선 사내의 향기가 나는 것이었지요. 특히 사또의 집에 다녀온 날 더욱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하가 간통을 했을 거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 그런 것일까 두렵기도 했지요. 며칠 후
마침 연화가 사또의 집에 다녀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수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다리를 질질 끌며 몰래 뒤쫓았지요. 다리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던 그때 연화는 어느 한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담벼락 뒤로 향했지요. 그러고선 안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목수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사또와 연화가 방문도 닫았지 않은 채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식량을 받으러 간 아내가 사또의 방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요. 목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헌데 보통 사내들이라면 사또와 놀아났다고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허나 웬일인지 목수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지요. 연화가 절대 저를 버리고 사또에게 갈 일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세히 살펴보니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었지요. 목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둘을 떨어뜨리고 싶었지만 일단 연화가 저 집까지 하며 버티는 이유를 들어보아야 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그녀의 희생을 망치면 안 됐지요. 목수는 사또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돈과 식량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연화는 목수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곧장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것이었지요. 당신을 믿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내게 다 말해보시오. 목수가 다독이니 연화는 그에게 안겨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아, 이 사또 녀석. 그리 사람 좋은 척하더니 아주 몹쓸 놈이었지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미친 사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그날 이후 목수는 절름발이 신세로 다리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지요. 일단 다리를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부러진 사다리부터 고치고 하루 종일 다리만 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도 줄여가며 다리를 짚다 보니 대낮부터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지요. 이러다가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겠네. 한숨 자고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목수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길 밑에 몸을 숨기고 잠을 청했지요. 한참을 자는데 속닥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짠해 죽겠어. 사또에게 잘못 걸려선 어라, 이건 분명 제 얘기 같았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지요. 아니 글쎄 사다리를 망가뜨려 놓으래잖아. 미친 거지. 그래서 목수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리만 부러진 게 다행이지? 아이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이야? 목수 아내가 이쁘잖냐. 한번 보더니 넋이 나가더라고. 그렇습니다. 목수가 다친 것도 다 사또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지요. 이방들은 목수가 아래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리를 지나다가 그 생각이 나 떠들어 제낀 것이었지요. 연하를 범한 것도 분노가 치미는데 저를 해한 것도 사또였다니요. 목수는 사또에게 더 큰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설프게 복수를 했다간 오히려 제가 죽을 수 있으니 확실히 해야 했지요. 이를 갈고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목수는 잠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 개미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완성했지요. 목수는 곧장 사또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또나리,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네. 어서 알려야겠구나. 그 전에 사또께서 먼저 건너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마을의 주인인 존귀하신 사또께서 가장 먼저 발을 올려주시면 제가 참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하? 그래, 함께 가지. 사또는 입에 발린 말에 기분이 좋은 듯 흥얼거리며 다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지요. 중간쯤 건넜을까 목수는 슬슬 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제 기분에 취해 목수가 뒤로 가는 것도 몰랐지요. 그 순간 쿵 소리가 나더니 사또가 서 있던 바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지요. 살려줘. 제발. 목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절대 살려줄 생각이 없었지요. 큰 소리에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도 그를 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목수가 다리를 짚는 동안 연화가 제가 당한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말해두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또의 짓은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또의 코와 입으로 강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리는 바닥에 닿질 않고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살려달라 허우적거려도 여러 개의 눈들은 저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또는 강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방들이 그를 건져냈지만 숨을 쉬지 않았지요. 사또가 강물에 빠져 죽으니 관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리를 지은 목수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목수와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내달렸지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사또를 만나기 이전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잠깐, 헌데 둘의 집은 왜 이렇게 좋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목수가 연화의 손을 잡고 도망치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사또의 집으로 향했지요. 잠시 후 급히 나온 연화의 품에 커다란 금덩이가 들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사또 녀석은 마을 사람들의 돈을 빼돌려 금을 모아두기까지 했던 파렴치한 놈이었던 것이었지요. 사또의 방에서 범해질 때 연화가 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여 그 금덩이를 팔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강물에 빠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또는 뒤늦게 부패들이 드러나 죽어서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편히 잠들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수와 연화의 굳건한 사랑과 신뢰는 사또라는 커다란 인물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지요. 과연 둘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일일까요? 옛말에 부부 사이는 삼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란 삼생, 즉 전생과 현생 그리고 후생에 걸쳐 끊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연분이라는 뜻이지요. 이 귀한 인연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서로를 믿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겠습니다. 또한 시련이 찾아와도 서로의 힘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겠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